대표가 네네. 당을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을 많이 받았었고 그때 네.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입만 얘기하고 발은 안 움직인다. 저거는 당을 실제로 나갈 생각은 없는 거고 그냥 블러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당을 나가자마자부터 정말 짧은 기간에 5만 명의 당원을 모아서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죠. 네. 그러면서 막 지지세가 모였고 그런데 그 이후에 확장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랑 합쳤다가 또 네. 합치는 과정도 되게 어색했지만 또 떨어지는 과정도 한 일주일 일 사이에. 사이에 떨어지면서 그때 네. 설쯤이었죠. 네. 설 직전에 손을 잡았다가 이렇게 다 같이 인사를 설 했잖아요. 인사했잖아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네 색깔이 같이 인사를 하고 나서 아, 서울역 같은 데서. 네네. 아, 수서역이었나? 수서역인가 그랬던 네네네.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왜 저렇게 됐을까 싶게 주도권 다툼이 몇 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당을 다시 갈라서게 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한동안 고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죠. 비례로 가라, 비례로 가라. 근데 그래도 그래야 몇 차례 국회도 국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지역구를 반드시 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윤석 대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했고 네. 화성어를 나갈 때도 대구에 가지 왜 화성에 가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겠다 가장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죠. 그리고 극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거의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40, 생각했죠. 20 이렇게 네. 보통 1강 2중 구도였다가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0이었고. 그렇죠. 그죠? 이준석 후보와 이제 한정민 후보가 20 요 정도 됐다가 점점점 따라 붙었는데 이제 막판에 사전투표 이후 한 3일 사이에 아마 확 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만약에 토대로 본다고 네. 하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지인들이 꼭 이 얘기는 해달라고 하는데 이준석을 당선시킨 건 엄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해달라.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 지역 유권자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를 건드렸는데 네. 하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고생한다. 이걸 내가 다 돕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진짜 우리 자식 뽑아주면 잘해주겠다는 엄마의 그 절절한 호소. 그 다음에 그걸 듣고 있는 옆에서 듣고 있는 아들의 그 불효자 컴플렉스를 다 건드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중앙에 안 올라왔잖아요. 계속 바닥을 이제 긁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 만나고 다녔고 네네네. 마지막에 엄마가 활용 점정을 찍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지역 유권자들이 설득력 있네요, 꼭 그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10여 년 정치하면서 제가 매번 선거 치를 때마다 또 한 번씩 낙선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 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제가 요즘 선거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선거에 3번 떨어지고 또한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준수가 엄마 냉장고에 밥 해놨으니 내일 아침 챙겨 먹어. 그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밤에 준석이 당대표 물러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부님한테도 많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준석이 꼭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준석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그래 우리가 이 낯선 동네에 왔지만은 이렇게 반겨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 정치인 아들 엄마가 아니라 우리 준석 아들 준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울컥울컥해서 말이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준석이 아까 아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할 겁니다. 자기 책임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네. 앞서 저기 뭐 김재섭 후보도 그렇고 만삭의 아내, 네. 엄마의 눈물. 네. 예, 가족이. 사실 예, 가족이 예,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가 이 1등 공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미 있게 짚어볼 대목은 그래도 국민의힘의 그 발언 능력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서 이렇게 보수 정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 사이렌을 울렸던 새 정치인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김재섭 후보, 그 다음에 저 어디죠? 가평, 포천의 포천의 김용태. 김용태. 네.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그래도 국회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젊은 보수를 형성해 볼 수 있는 기류 뭐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의석은 대단히 적습니다. 뭐 개혁신당도 3석밖에 그렇죠. 안 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2명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뭉치면 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 안에서 뭐 네. 청년이라는 담론 의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의 보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좀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도 새로운 보수의 정치를 좀 만들어내는 네네네.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